우리가 함께 학습해야 될 계산 문제 중에 수요 공급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균형점의 이동, 두 번째가 탄력성. 균형점의 이동은 이런 개념이었죠. 수요와 공급이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균형점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균형점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수요가 이동하거나 공급이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이동하는 거죠. 따라서 가격도 거래량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이론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론 문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 내용이 똑같이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균형점의 결정과 이동 아주 심플하게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1번 문제인데 14의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할게요. 펜 잡으세요. 교재는 잠시 옆으로 두고 연습장 내시고 자, 펜 잡으세요.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균형 가격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균형 가격도 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균형 양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확인하세요. 자, 수요 함수가 얼마죠? 900-P. 공급 함수는요. P-100이죠. 이 둘을 이꼴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P끼리 모을까요? 마이너스 P를 등호 뒤로 넘깁시다. 그럼 몇 P가 되죠? 2P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00은 등호 앞으로 뺍시다. 그럼 플러스 값이 되죠. 그럼 얼마가 되죠? 1000.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500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너무 간단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균형량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위에서 수요함수를 한번 확인하세요. 수요함수 QD는 900-P라 그랬죠. 저 수요함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지금 균형 가격이 500이라고 나왔죠. 그럼 그 균형 가격 500을 P, 가격 자리에 대입해 보세요. 그럼 900-500이 되니까 양은 어떻게 됩니까? 400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공급함수도 똑같죠. 그럼 공급함수 P 자리에다가 500을 대입해 보세요. 500-100이니까 400단위죠. 그러니까 구태여 둘 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어느 한쪽만. 자, 그럼 이번에 이 문제를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세요. 문제는 똑같아요. 약간 변형시키는데 무엇을 변형시켰냐면 자, 종전의 문제 한번 보세요. 재료의 수요 함수를 한번 보세요. QD는 900-P라고 되어 있죠. 이 함수를 가격 중심으로 바꿔봅시다. 가격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P를 플러스로 만들려면 등호 앞으로 넘기면 되죠. 그럼 QD를 뒤로 넘기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P는 900-QD.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 공급 함수를 찾아보세요. 그럼 P는 플러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100만 등호 앞으로 넘기면 되겠죠. 불러볼까요? P는 어떻게 해요? QS 더하기 100.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들어오세요. 시작하세요. 자, 지금 문제를 변형시켜서 자, 난 아직 풀지도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강의를 스톱해놓고 풀면 돼요. 자, 보세요. 다른 이론이 필요 없다는 게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합시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보세요. 바꿨죠. 어제 양쪽 다 1P죠. 1P. 그죠? 그럼 안에 뒤에 내용도 결론 똑같다는 뜻이겠죠. 여기 똑같습니다. 풀어볼까요? 900-QD는 QS 플러스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Q를 뒤로 넘깁시다. 그럼 몇 Q? 2Q. 자, 이번에는
플러스 100을 앞으로 뺍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800.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균형량은 400단위. 방금 앞에 풀었던 문제에서 균형량이 400단위가 나왔죠. 그러니까 함수 형태를 좀 바꾸면 가격이 먼저 나오느냐, 양이 먼저 나오느냐, 이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균형 가격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수요 함수 자리에다가 양, QD, Q 요 양에다가 400단위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900 마이너스 400이 되니까 가격은 500. 답은 3번. 똑같죠? 보세요. 양은 400이고 가격은 500입니다. 자, 앞에 문제 보세요. 가격은 500이고 양은 400이죠. 문제가 똑같아요. 동일한데 단지 다른 것은 가격이 먼저 나오느냐, 양이 먼저 나오느냐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함수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든 개의치 마시고 그 함수 둘을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이꼴로 놓고 그 다음부터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이제 나머지는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들어오세요. 자, 17회 시험 문제입니다. 풀고 들어오세요. 앞서 풀었던 문제하고 차이점이 뭐죠? 앞서 문제는 수요함수 1개, 공급함수 1개 이렇게 제시했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요. 공급함수 첫째 줄에 시장 공급량은 300이다. 이게 공급함수죠. 그럼 공급함수는 300. 그 다음에 하나, 수요함수가 2개네요. 또는 그 반대로 공급함수는 2개, 수요함수는 1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는 수요함수가 변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변하기 전, 변화 전 가격과 양을 구하고 그 다음 변화 후 구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점의 이동이죠. 자, 갑니다. 수요 함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 마이너스 P. 공급 함수는 300이죠? 둘을 이꼴로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P를 덩어 뒤로 넘깁시다. 그러면 300을 앞으로 빼면 되죠. 마이너스 300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500 마이너스 300이면 200이죠. 그럼 2P는 200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가격은 100. 양을 구하라고 했다면 가격 100을 이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300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변화후로 갈게요. 자, 변화후로 가시면 수요함수 풀러볼까요? 시작. 450 마이너스 2P는 300. 자, 역시 마이너스 2P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덩어 뒤로 넘겼습니다. 그럼 300을 앞으로 빼면 되겠죠. 150이죠. 2P는 150.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가격은 75. 자, 문제가 뭘 물어본 겁니까? 균형 가격이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라고 물었네요. 100이 75가 된 거죠. 그럼 얼만큼 감소한 겁니까? 25.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6회 먼저 시작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번 문제도 앞선 문제와 똑같죠. 공급함수 하나에 수요함수 둘 시작합시다. 불러보시겠습니까? 같이. 자, 먼저 변화 전부터 갑니다. 1200 마이너스 P는 3P. P끼리 모을까요? 마이너스 P 넘기면 되겠죠? 그럼 4P죠. 4P는 1200. 양변을 4로 나눕시다. 그럼 가격은 300. 문제가 양에 대해서 언급 안 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변화합니다. 자, 갑니다. 1600 마이너스 P는 3P. 자, P 뒤로 넘깁니다. 4P는 1600.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400. 얼마가 된 거죠? 300에서 400이 된 거죠. 이거는 가격이 100 상승한 거네요. 답은 4번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자, 다음 문제. 19회 먼저 시작합니다.
내용을 쭉 확인하고 오세요. 자, 4번 문제 같이 합니다. 변화 전 주어진 문제를 보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수요함수가 변했네요. 그러면 공급함수는 1개고 수요함수가 2개다, 그죠? 앞선 문제하고 똑같이 풀면 되겠네요. 단지 앞선 문제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양도 구하라는 거죠. 양도. 시작합니다. 변화 전 불러보세요. 수요함수. 수요함수가 900 마이너스 P, 공급함수는 2P, 둘을 이끌어 놓은 거죠. 그래서 P끼리 모으면 마이너스 P가 뒤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3P가 되는 거죠. 3P는 900. 양변을 3으로 나누면 가격은 300. 자, 이번에 양을 구해야 돼요. 균형양을. 그럼 균형 가격 300을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어디든 대입하면 돼요. 자, 수요함수가 900 마이너스 P죠. 그 P 자리에다가 300 대입하세요. 600 단위 넣어줘. 공급함수는 2P죠. 2P 자리 P에다가 300 대입하세요. 예, 어떤 경우나 600입니다. 600 단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화 후로 가볼까요? 자, 수요함수가 어떻게 된 거죠? 1200 마이너스 P는 2P. 그럼 P끼리 모으세요. 그럼 P끼리 모으면 이번에도 3P가 되겠네요. 3P는 1200. 양변을 3으로 나눕시다. 그럼 가격은 400. 이번에는 400을 P 자리에 대입하세요. 요 400을 P 자리. 1200 마이너스 400. 그럼 800이죠. 그 다음에 2P 자리, P 자리 400대. 어떤 경우 똑같아요. 800. 그러면 가격은 얼마가 된 겁니까? 가격은 300에서 400이 된 거죠. 그럼 가격은 100 상승했네요. 다음에 거래량은요. 얼마에서 얼마로요? 거래량 600 단위가 800 단위로 200 단위 증가한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거기에 적합한 게 1번. 자, 그러면 앞서 풀었던 두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아니요. 양을 또 구하라고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시험 문제는 그러했다는 얘기죠. 한 40초 안에 답 찾을 수 있게끔 문제 냈다가 어떨 때는 한 2분 걸리게끔 했다가 갔다 왔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가 길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계산 문제 10문제는 일단 그대로 갈 겁니다. 최근 9문제 아니면 10문제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 10문제를 모두가 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출제한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어느 정도냐? 좀 심하게 내면 34회처럼 한 5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2-3문제 되겠죠. 그러니까 34회 때 시간 문제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실은 2문제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에서 4문제를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파트인데 그쪽을 내버렸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요. 계산 문제 형태는 똑같다. 단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시간을 그렇죠. 어떻게 주느냐. 자, 28회 기출입니다.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자, 이번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 순서대로 제시를 안 하고 19회 먼저 하고 28회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형태 문제를 같이 모은 건데요. 먼저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28회 때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뭘 제일 많이 물었냐면 첫째 줄요. t 플러스 1 시점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세요.
공급함수 몇 개, 1개, 수요함수 몇 개, 2개. 그러면 수요함수가 변했다는 거죠. 그 변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준 거죠. 하나는 t 시점, 하나는 t 플러스 1 시점. 다시 말하면 하나는 2023년 수요함수, 하나는 2024년 수요함수.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실은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종전과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데 괜한 곳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갑니다. 그러면 공급함수는 1개고 일단 문제가 뭘 물어본 거죠? 역시 이번에도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얼마나 변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공급함수는 2P고 기존의 수요함수는 900-P죠. 불러보세요. 900-P는 2P. 그럼 P가 몇 개입니까? 3P죠. 그 3P는 900됩니다. 자, 양변을 3으로 나누세요. 그럼 가격은 300이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양을 구해야 되니까 가격 300을 수요함수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수요함수가 900-P죠. 그 P 자리에다가 300 대입하면 거래량은 600 단위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는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변화 후로 갑시다. 변화 후로 가면 1500-P는 2P. P끼리 모으면 또 이번에도 3P죠. 1500. 양변을 3으로 나눕시다. 가격은 5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 양을 구해야 되니까 이 500을 물론 공급함수에 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수요함수에 대입하자고요. 수요함수가 1500-P죠. 1500-P. 그럼 그 P 자리에다 50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양은 100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은요. 300 하던 것이 500이 됐으니까 가격은 200 상승.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600 단위가 1000 단위가 됐죠. 그럼 400 단위 증가. 또 그걸 찾아보니까 답은 어떻게 됩니까? 200, 400. 그러니까 답은 2번 됩니다. 똑같죠.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자, 의미를 잘 보세요. 많이 틀렸습니다. 수요함수 800-2P. 공급함수가 이번에는 2개네요.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문제는 공급함수 하나에 수요함수 2개를 많이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수요함수 하나에 공급함수 2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물었냐면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거래량.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 자, 이 문제를 잘 봐요. 앞선 문제. 앞선 문제로 갈게요. 여기서 보세요. 가격이 200 상승하든 양이 400 증가하든 어떻게 해서 구한 겁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던 함수로, 변한 함수로 이렇게 서로 구해서 비교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 문제는 수요함수가 800-2고 공급함수는 하나는 200이고 하나는 300이죠. 그럼 뭘 물었냐면 양이 얼마나 변했느냐. 근데 함수 형태를 잘 봐요. 함수 형태. 요게 양이죠. QD. 컨턴티 디맨드. 수요량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니까 그 균형 양은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항상 똑같겠죠. 자, 그렇다면 P, 요 P, 2P라고 되어 있죠. P 자리에다가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공급함수는 200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200을 대입하세요. 20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00 단위가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300이라고 되어 있죠. 300을 대입해 보세요. 300을 대입하면 200 단위가 나오죠. 그러면 거래량이 400 단위에서 200 단위가 된 거니까 200 단위가 감소한 거죠.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끝. 자, 두 번째는 뭘 물었는지 보세요. 두 번째는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어떤 형태냐, 그리고는 보기를 보니까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나 물어보네요. 그럼 보세요.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수평이면 가격이 불변이죠.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불변이죠. 근데 양이 불변일 수는 없다는 건 아시겠죠? 방금 여기서 그렇죠? 양이 200만큼 감소했는데 완전 비탄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은 틀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인데 보세요, 가격.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종전의 공급함수를 보여드릴게요. 앞선 문제 여기서 공급함수를 보세요. 공급함수. EP라고 돼 있죠. 가격이 100이라면 얼마를 생산하겠답니까? 200단위를. 가격이 200이라면요. 양은요. 400단위를. 그죠? 그래서 가격의 2배만큼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하죠. EP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 문제는 보니까 공급함수가 그냥 200, 공급함수가 변해서 300. 다시 말해서 공급함수가 가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에 의해서 의존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는 200이고 하나는 300이고 따라서 가격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200이 300이 됐으니까 변한 거 아니냐가 아니고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기존의 공급함수일 때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오로지 200, 200, 200, 200. 자, 새로운 공급함수에서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 300, 300, 300. 자,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2의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쭉 볼 때 함수 형태를 어떻게 제시를 하든 불문하고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끌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가격과 거래량을 구했었죠. 근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했답니다. 수요자가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함수 형태가 수요 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요 함수 P는 200 마이너스 2QD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은 이거는 수요 함수가 아니라 가격 함수죠. 뭘 가지고 가격 함수라고 하느냐? P는 이래 되죠. 가격은 이래 돼요. 이는 가격 함수죠. 그럼 이걸 수요 함수를 일단 먼저 바꿉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Q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수요를 앞으로 빼면 그게 수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P는 200 마이너스 2QD라고 되어 있으니까 QD, 즉 수요량이죠. 이 수요를 앞으로 뺄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럼 P는 뒤로 가야죠. 그럼 불러볼까요? 2QD는 200 마이너스 P 이 되겠죠. 자, 2를 없앱시다. 그래 편하니까 양변을 다 2로 나누는 겁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불러보시겠습니까? 여기는 QD죠. 그 다음에 200 나누기 2니까 100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P죠. 근데 2분의 1P 하면 불편하니까 2분의 1은 0.5죠. 0.5P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바꿔놓고 이번엔 공급함수도 보시겠습니까? 2P는 40 플러스 Q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급함수로 바꿉시다. 그럼 40을 앞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QS는 2P 마이너스 40 이렇게. 자, 이렇게 함수를 바꿔놓고 이제 시작합시다. 먼저 기존의 가격을 따집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기존의 함수니까 이 둘을 이끌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P끼리 모아볼까요? 0.5P를 뒤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뒤에는 2P가 있었으니까 둘을 합치면 2.5P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0은 앞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니까 140. 2.5P는 140. 양변을 2.5로 나눌까요? 자, 계산기 140 나누기 2.5를 해보세요. 그러면 가격은 56이 됩니다. 자,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균형 가격인데 뭐가 달라졌냐면 문제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했대요. 그 말은 이 수요 함수
100-0.5p에다가 2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3배 증가했다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곱하기 2를 합시다. 그럼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죠? 200-0.5 곱하기 2는 1이죠. 그러니까 p 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수요함수는 나왔고 공급함수는 종전과 동일하죠. 그럼 이 둘을 이꼴로 놓고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되니까 200-p는 2p-40. 자, p끼리 모읍시다. p끼리 모으면 3p. 마이너스 40 앞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니까 240.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누었더니 가격은 80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56이었는데 새로운 가격이 80이 되었으니까 결론 가격은 24 상승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존 문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함수를 각각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2배라는 거 곱하기 2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33의 기출문제로 갑니다. 역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풀어야 돼요. 자, 수요함수, 자, 바로 갑시다. 변화점부터. 자, 다 같이 갑니다. 불러보세요. 시작. 120-2p는 2p-40. 자, p끼리 모읍시다. 4p는 앞으로 빼면 140. 양변을 4로 나눕시다. 그럼 가격은 35. 이 문제는 가격과 양을 담으로 쓰니까 균형양을 구해야죠. 그럼 균형 가격 35를 수요함수에 대입해 보세요. 그럼 120-2 곱하기 35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50 단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변화후입니다. 수요함수가 변했다, 그죠? 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20-2분의 3이라고 읽지 말고, 그렇죠. 1.5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오케이. 그럼 1.5는 2p-20. 자, p끼리 모읍시다. 이게 1.5죠. 넘어갑시다. 합치면요. 3.5가 되겠네요. 3.5는 140. 양변을 3.5로 나눕니다. 그럼 가격은 40. 이번에는 균형 가격 4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120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 2분의 3이라고 하지 말고 1.5가 편하죠. 1.5 곱하기 40. 그럼 이번에 60 단위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 가격은 35에서 40 된 거죠. 따라 가격은 5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50 단위가 60 단위가 된 거니까 10 단위 증가.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자, 지금 계속 문제를 풀면서 유형들을 파악하세요. 결론은 유형 자체는 똑같아요. 그죠? 수요함수 하나, 공급함수 둘, 또는 수요함수 둘, 공급함수 하나. 이렇게 제시해 놓고 얼마나 변했냐, 그죠? 얼마나 증가냐, 감소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약간 변화를 시키죠. 자, 그런데 해설 과정에서 해설이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아서 그렇지 계산 문제는 충분히 1분 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40초에 끊어냅시다. 자, 34의 기출문제로 갑니다. 자, 일단 계산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제일 안 좋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죠. 특히 DCF, 순영가 내부 수익률 구할 때 특히나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이럴 때는 일단 첫 번째, 계산이 끝나더라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니까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시간이 또 소요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1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죠. 자, 시작합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답니다. 먼저 문제를 보세요. 시장 수요 함수는 하나, 공급 함수가 2개다, 그죠? 이번에는 공급이 변했다는 얘기죠. 자, 들어갑시다. 먼저 변화 전부터요. 불러볼까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QD,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보세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QD, QS 이렇게 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둘 다 1P죠. 그랬으니까 저기서는 디맨드와 스플라이를 없애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균형 거래량이니까요. QD든 QS든 결론 균형 거래량이 되면 이 둘의 양은 결론은 그렇죠. 똑같죠. 그럼 저기서 D하고 S는 빼버리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갑시다. 늘 하던 방식대로. 마이너스 QD 플러스 40 이꼴 공급함수는 3분의 2QS 플러스 2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딱 풀려고 하니까 자, 34회 시험에서 이제 문제가 처음에 딱 이렇게 놓으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난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분수는 불편하죠. 자,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저기 3분의 1을 없애야죠. 3분의 1을 없애려면 양변을 그렇죠. 3으로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쪽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Q. D는 안 읽을게요. 마이너스 3Q 플러스 120. 자, D쪽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약분시키면 뭐죠? 2Q만 남죠? 예. 2Q 더하기 20. 자, 이제 Q끼리 모읍시다. 마이너스 3Q 뒤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5Q. 60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니까 60. 5Q는 60. 양변을 5로 나누면 거래량은 12가 됩니다. 그 다음 보기를 보면 양도 있지만 가격이 있어서 가격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함수 가지고 오세요. 수요함수 P는 마이너스 Q 더하기 40이죠. 자, 여기 Q 자리에다가 12를 대입하세요. 여기 1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40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결론 가격은 28이 됩니다. 자, 이제 변화후로 갑니다. 수요함수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3분의 2 QS 플러스 10 이래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양변을 3으로 곱하면 되겠죠. 자, 먼저 앞쪽을 먼저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3Q 플러스 120. 뒤쪽은요. 2Q 플러스 30. 자, Q끼리 모읍시다. 마이너스 3Q 뒤로 빼면 5Q가 되죠. 플러스 30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90. 양변을 5로 나눕니다. 그럼 Q는 18. 자, 이제 우리는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자, 수요함수 가지고 오세요. 여기 Q 자리에다가 18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8 대 마이너스 18이죠. 40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2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봐야 돼요. 먼저 잘 보세요. 양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양은 12에서 18이 됐죠. 그럼 양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증가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공급 곡선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우측으로. 기존의 가격이 얼마였죠? 28. 새로운 가격은 22죠. 그럼 가격은 6 하락했다는 얘기죠. 자, 가봅니다. 그럼 1번. 공급량의 증가했다. 공급량 증가 맞네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어디로? 우측으로.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존 가격은 22만 원이 아니었죠. 기존 가격이 28만 원이었고요. 새로운 가격이 22만 원이었죠. 공급함수가 변함에 따라서 시장 균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변화 후의 공급량은 그렇죠. 따라서 12가 아니라 18이 되는 거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공급함수가 변함에 따라 균형 가격은 6만 원만큼 하락했다. 이거는 정확하네요. 28만 원에서 22만 원이 됐죠. 따라 6만 원 하락.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해서 균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고 봅시다. 균형량은 12에서 18이 됐으니까 6만큼 증가죠. 근데 제일 5번을 보니까
8만큼 증가라고 되어 있죠. 틀렸다 그죠? 6만큼 증가.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기존 문제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일단 우리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했던 것은 분수 형태죠. 그런데 이 문제 이전에 이미 분수가 나왔죠. 근데 종전의 분수는 편했던 게 2분의 3이었으니까 이걸 1.5로 바꿔놓고 계산하면 그냥 상관없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오니까 저 분수를 어떻게 처리하지? 자, 이게 우리가 좀 불편했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다 구했다고 하더라도 지문 5개를 계속 판단해야죠. 계산한 걸 가지고 다시 보고 비교하고. 자, 요거 하는 데만 30초는 충분히 소요될 겁니다. 보기 5개를 따져보는 것만. 그래서 34의 계산 문제의 특징. 문제의 형태는 종전과 동일했지만 단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끔. 그러면 올해 35의 우리 시험 또한 마찬가지. 계산 문제 10개 중에서 몇 문제가 이렇게 되든 어쨌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형태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학습한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부담감만 안겨줍니다. 대체 이 변형된 문제를 학습하려면 얼마나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까? 따라서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기존 방식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그러니까 기존 기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지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끔 만든 거니까 그걸 좀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하시고, 두 번째, 그럼 어떤 문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지, 어떤 문제는 좀 빨리 풀 수 있겠는지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요. 따라서 이것을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그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은 기존 기출문제 유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 유형과 동일하다면 그렇죠. 1분 이내에 가능하다는 거니까 바로 덤벼들고요. 형태가 뭔가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일단 스킵해놓고 다른 문제를 다 푼 후에 되돌아와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푸는 겁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뭔가 아무거나 찍을 수밖에. 자, 그러니까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해두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계산 문제 형태는 균형점의 결정과 이동이었습니다.